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저희 설명의 내용은 이제 파이널 체크 세미나고요. 그래서 오늘 진행될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작년에 어떤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는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폴 컨설팅의 이제 헤드고요. 저는 앤드류 홍이라고 하고 이제 참여했던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대부분 저를 한 번씩은 이제 보셨거나 이제 상담을 해보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미국에서 이제 저의 인생 반 정도를 이제 살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반 정도를 살았는데 저는 시민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서 한국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꿈이 생겨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보딩 스쿨을 나왔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제 당시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까 고민을 하다가 운이 좋게 노르이뎀 대학교에서 이제 국제학생으로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제가 운 좋게 이제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이제 미국 현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제 근무를 좀 했어요. 그래서 미국 입시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종종 한국에서만 사셨던 학부모님들을 상담을 하면은 거의 스펙 위주로만 거의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1580을 받았는데 왜 이 학생은 떨어졌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러한 부분까지도 제가 해소를 드리려고 이 자리를 좀 이제 마련을 했고 사실 스펙 관련돼서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지금 음소거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잡음이 들리는데 음소거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을 다시 할게요. 그래가지고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문화 차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펙을 가장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뒤에 넣을지 앞으로 넣을지 일단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또 한국 학부모님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개는 일단 먼저 그걸 보고 시작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제가 먼저 넣었습니다. 전형 및 타임라인을 이제 설명하려고 먼저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게 뭘까? 스펙이 가장 궁금하겠다 해서 스펙을 준비했고요. 저희 쪽에 있는 스펙들은 작년에 제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한 학생들 및 상담을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다 작년 스펙이고 작년에 또 궁금해하신 게 여기 이제 또 미국 이제 시민권자 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 시민권자들은 좀 많이 유리하지 않느냐, 시민권자들은 다르지 않느냐. 제가 이 경험을 둘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스펙까지도 제가 같이 시민권 여부도 체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1번은 사실 이제 저희 쪽에서 컨설팅을 진행한 학생은 아니고 이제 입시가 끝나가지고 이제 저희 쪽에 상담을 오셨던 어머님인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펜이라는 아이비리그 대학 한 곳에 붙어서 왔는데 근데 이 친구는 되게 특이해요. 캘리포니아 1학번 전교 2등이고 ACT 35점인데 제가 봤던 어느 스펙보다 제가 10년간 컨설팅을 하면서 어느 스펙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레즈메이가 아마 대학에 제출한 레즈메이가 10장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서치도 6개가 있었고 인턴십도 8개가 있었고 서머 캠프는 유명한 거는 다 참가를 했어요. 아마 이제 노렸던 곳이 이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었겠죠. 근데 결과가 뭐 상대적으로는 이제 낮은 곳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검토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진정성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한국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누가 정량적으로 많이 하나의 이제 그 길거리 싸움 그 이제 양적인 싸움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할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뭔가 하나를 활동을 4년 동안 꾸준히 듀레이션을 좀 더 가져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거를 줄여서 쓰면은 좀 더 결과가 조금 더 진정성이 있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학부모님들이 요즘에 공대를 되게 많이 보내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주 오는 질문이 우리 아이는 뭐 SAT 1500 후반에 IBDP 뭐 40 후반인데 뭐 예를 들어 아이비리그 공대에 갈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작년에 이 친구 어머님 같은 경우에 상담을 오셨고 이제 북유럽 국제학교에서 IBDP 프리딕 44점, SAT 1570에 교내 활동이 우수한데 USC 엔지니어링에서 끝났어요. 그만큼 아시안 남자 학생들은
엔지니어링 자체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못난 게 아니라 이 학생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USAMO 같은 경시대회도 준비하고 USPH 같은 것 경시대회도 준비하고 USBA 바이올로지 같은 경시대회도 준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받아들이기에 정말 이 친구가 수준이 높다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명 중에 100명 정도가 이 시험을 준비를 하면은 사실상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좋아할 만한 성적을 내는 친구들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조금씩 해서 퍼스트 라운드를 통과를 못할 바에는 시간을 더 투자해서 SAT를 올리거나 아니면 교내 활동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경시대회가 정말 좋다고 믿고 있어요. 우사코도 좋고 뭐 이과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 우사모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과연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이 성적을 냈을 때 인정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티시페이션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다는 거예요. 그 10년 전 저 때는 그 첫 번째 라운드에서 받는 시험 성적 자체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보의 공유화가 너무 많이 되면서 한국 국제학원 가면 솔직히 AMC 준비 안 하는 친구들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과연 내가 냈을 때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좋아할 만한 성적인지 인정할 만한 성적인지를 먼저 보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SAT나 다른 나만의 유니크함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어쨌든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교포 친구입니다. 이제 이 친구도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제가 컨설팅 할 때 영어로 진행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뭐 UIUC 공대 이미 나오시고 대학원 나오시고 노스웨스턴 캘럽 스쿨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부유한 환경에서 잘 자란 친구인데 시카고 1학번에서 이제 탑 20% SAT 1530 AP 4과목 만점 이었는데 활동이 교내 활동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환인 교회 활동이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NYU 스톤 얼리에서 썼는데 이제 불합격이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UC 샌디에고에 이제 합격이 됐는데 이만큼 시민권자들도 엄청 힘들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종종 받는 질문이 시민권자랑 국제학생들이랑 풀이 다르지 않느냐. 풀이 다른 건 맞지만 합격자의 스펙은 비슷하다는 게 제가 오늘 전달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쪽 학생인데 이제 동남아에서 학교를 다녔고 이제 시민권은 없습니다. 이제 이과 쪽으로 해서 SAT 1570인데 공신력 있는 미국 캠프 다수에 참여하고 AP 정말 많은 과목에서 이제 만점을 받고 이제 올해 이제 다트머스가 된 케이스고 이제 저희 쪽 학생에서 이 프린스턴까지 나왔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학년 때 SAT를 끝냈어요. 10학년 때 1580을 받고 IBDP 만점에 리서치나 이제 공신력 활동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은 5개 언어가 가능하다는 거 자유자재로 이제 이런 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린스턴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면 그 스템 계열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특징이 이 친구들이 문과 과목까지도 요즘에는 다 잘해요. 예전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 뭐 공대 진학하는 학생들이면 뭐 AP 기준으로 AP 캠이나 AP 바이오나 AP 피직스 만점 받으면은 AP 랭귀지나 AP 히스토리 부분에서 약했어도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찬스가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진화를 하다 보고 이제 SAT 테스트에서 이제 라이팅 파트도 사실 없어졌죠. SAT 서브젝트 폐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점수 과목이 많이 없다 보니까 AP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대에서도 뛰어난 학생들이 문과 과목까지도 선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과 과목 애들은 이제 그 공대 과목을 선명을 못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문과 소시올러지 넣는 애들도 보면은 AP 이제 피직스나 AP 칼이나 AP 스탯이나 여기까지 만점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공대와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입시가 너무 어려워져서 상위 20위권 같은 학교는 이제 그 공대와 그러니까 이제 스템 계열과 문과의 계열이 좀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 스템 계열에 지나가는 친구가 굳이 문과 과목까지 이해를 잘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는 interdisciplinary learning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스템 과목 친구들도 뭐 political science 메이저랑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과학자들이 약 개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을 이해를 하고 왜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었는지 이해를 해서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만 잘하는 인재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시안 학생들 주객일 수도 있어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안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수학하고 과학 너무 잘하는데 이제 유생인종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히스토리랑 잉글리시가 잘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학 쪽에서는 라이팅을 더 보게 되면 라이팅이나 이제 문과 과목에 비중을 두게 되면은 이제 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그 에이시안 친구들, 과학 잘하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의 숫자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캠퍼스가 조금 더 다이버스해질 수가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캠퍼스는 다 이과 과목만 잘하는 학생들로 채우고 싶지 않아요. 히스토리 기구로도 채우고 싶어 하고 라이팅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어북 클럽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스쿨 뉴스페이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입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에이시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 스펙이 AP 칼 고득점, AP 스택 고득점, AP 피직스 고득점. 대학에서는 그럼 당연히 추가적으로 문과 과목을 가져가는 친구들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성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에서 투톱이 이제 유펜의 왈튼 대학하고 이제 NYU 스톤 대학인데 이 친구는 제가 케이스 스터디에 넣은 이유는 이 친구가 얼리에서 NYU 스톤에서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은 교내 활동이 우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활동 공신력 있는 거 하나 정도만 가져가고 그 커먼 앱의 10개 활동 9개 정도는 교내 활동으로 다 채웠어요. 학교 스튜던트 거버먼트에도 인볼브 돼 있었고 MUN에서도 리더십 포지션이 있었고 비즈니스 클럽 회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리에서 스톤을 합격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밑에 대조되게 케이스 하나를 더 넣었어요. 반면에 1580의 AP 9과목 만점인 친구는 교내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NYU 스톤 포함을 해서 탑20이 모두 웨일리스트 팀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580의 AP 9과목 만점이 아이비리그가 하나도 안 되냐. 근데 이제 미국 대학이 보는 인재상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있어요. 이 학생을 데려왔을 때 우리 커뮤니티가 팀워크로 어떻게 발전이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뽑았을 때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거를 학생의 펀더멘털한 실력보다 더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원서를 보면 보여요. 이 학생을 뽑았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학생인지 아니면은 주말에 학교 풋볼 게임이 있을 때 같이 가서 치어링하는 학생인지. 근데 공부를 좀 못해도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스피릿을 높이기 위해 치어링하고 그런 학생들을 더 선호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막말로 대학도 비즈니스잖아요. 사업이잖아요. 나중에 잘 돼가지고 기부를 많이 하길 원해요. 근데 한국인들이나 동양인들 관점을 보면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기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동양인들을 거의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기부하라고 매번 오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이제 살기가 바빠서.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아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제 많이 뽑아봤자 이제 진정으로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 문화적인 것들을 이제 이해해야 입시에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아이가 잘난 게 아니라 추후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 학교에 돈이 될 수가 있는지 기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까지도 보기 때문에 학생의 백그라운드나 상황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에 있는 작년에 컨설팅했던 교포 친구인데 SAT 1400 후반 결국에는 이제 텍사스 외 이제 5개 학교 정도만 탑20로 썼는데 5개 이제 학교는 안 되고 텍사스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되게 SAT가 낮은데 유니크함으로 되게 잘 풀린 케이스도 있어요. 작년에 컨설팅 학생인데 국내 국제고에서 SAT 1490인데 AP 7과목 만점에 교내 활동 우수하고 이제 크로스컨트리를 교내에서도 하고 이제 마라톤까지 나갔던 여학생입니다. 이런 활동이 이제 돋보여서 이제 이 학생은 얼리에서 라이스 대학에 이제 붙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특징들이 어느 정도 얼리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근데 얼리를 또 너무나 터무니없게 높게 쓰면 안 되고 이게 예를 들면 리치 학교를 구성했을 때 하단에 있는 리치 학교 정도가 좀 얼리 합격률을 가장 높일 수 있다고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권이 있는 이제 서울영재과학고에서 이제 ACT 35점을 받고 AP 4과목 만점을 한 학생인데 늦게 유학 준비를 해서
활동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번에 UC 버클리에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좀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이제 시민권 자녀분들을 가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는데 합격자 스펙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 상향 평준화가 맞고 이 이유는 낼 수 있는 점수가 많이 없어졌다. 저 때만 해도 SAT2 subject 내면 되고 SAT에서도 writing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writing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글을 써야 되는 포션이 있었거든요.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지금 writing은 이제 문법이죠. 한국말로 하면은 SAT 섹션에 그 문법 섹션만 이제 남았기 때문에 학생들을 판별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시험이 없어지는 거는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라 아시안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메시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 문화를 이해해야지 미국 입시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무슨 증빙 서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추후에 이제 제가 드릴 말씀드릴 이제 recommendation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교내 활동 및 공신력 있는 활동에서 학교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고득점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keep in mind 하시고 제 설명회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다시 펀더멘털로 넘어가서 이제 타임라인 및 전형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미국 입시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제 11월 1일이죠. 그래가지고 약 이제 한 2달 반에서 3달 사이 정도 이제 남았는데 이제 전형이 이제 11월 1월 달에 시작하는 전형은 이제 early action하고 restrictive early action 그리고 early decision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형이 있는데 대부분 얼리 액션하고 얼리 디시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얼리 디시전은 붙으면 가야 된다. 얼리 액션은 붙어도 안 가도 된다. 근데 얼리 액션을 이해하신 게 맞는데 이제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랑 리스트릭티브 얼리 액션 개념이 조금은 트리키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학교에는 얼리 액션이 맞지만 다른 학교 얼리 디시전을 못 쓰는 전형이에요. 대표 학교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노르댐 대학교나 조지타운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를 왜 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 하버드를 지원을 하면 얼리 디시전을 사용하고 있는 다트머스 대학을 못 냅니다. 그럼 하버드에서 얼리 액션에서 됐어요. 그럼 예일대를 레귤러 전형에서 써볼 수가 있어요. 노르댐이 예를 들어 얼리 액션에서 되면은 이제 브라운 대학교를 레귤러 때 써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나 리스트릭티브 얼리 액션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다른 곳들의 이제 얼리 디시전을 넣으면 안 돼요. 다만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줄일 때 얼리 액션은 가능해요. 하버드를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으로 넣고 미시간 대학교를 얼리 액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UNC 얼리 액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줄일 때 얼리 액션은 가능하다. 사립 때 얼리 디시전은 같이 넣는 게 불가하다. 그리고 일부 사립대들이 이제 얼리 액션을 이제 사용하긴 해요. 그래서 대표 학교들이 MIT, 칼텍, USC인데 MIT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MIT 같은 경우에는 개별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커먼 앱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이거를 이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arly decision은 사립대학교 본인이 원하는 학교 딱 하나를 쓰게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게 높게 쓰면 안 되고요. 합격자 스펙은 레귤러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합격률에서 대부분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막 터무니없이 막 25%가 높아지고 50%가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 리스트를 분류할 때 리치 학교랑 매치 학교랑 세이프티 학교를 분리해야 되는데 가장 결과가 좋으려면 리치 학교 중에서 바름에 위치한 리치 학교를 좀 넣으면 얼리 디시전에서 가장 이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이제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세일을 넣어둔 이유는 이 학교가 참 특이하게 11월 1일도 아니고 UC 어플리케이션 11월 30일도 아니고 뜬금없이 11월 15일 날 있는 거의 유일한 학교예요. 그래서 하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11월 1일 되면은 어느 정도 원서 다 넣고 좀 이제 다 끝났다 넉넉히 있다가 11월 15일이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어요. 11월 15일 날은 까먹지 말고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워싱턴을 지원하겠다 하면 이거를 캘린더에 마킹을 좀 해놓으시고요. 이제 워싱턴의 세러 같은 경우에는 콜리션을 사용하고 커먼 앱은 사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은 이제 UC 캘리포니아 대학들 원서 이제 마무리 날이죠. 그래가지고 대표 학부가 UCLA나 UC 버클리나 UC 샌디에이고 등이 있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커먼 앱은 사용 불가하고 UC 자체적으로 만든 앱이 따로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하나의 원서로 여러 학교, 복수 학교가 지원이 가능한데 에세이도 막 8개 중에 4개 택해서 350자 써야 되고 그 들어가는 이제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 활동도 커먼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만 들어가는데 UC 같은 경우에는 활동 플러스 수상 내역이 20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미리미리 작업을 좀 캘리포니아는 좀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이제 얼리 디시전을 쓰게 되면은 12월 정도에 나와요. 12월 중순에서 이제 말 정도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떨어졌으면 이제 레귤러나 얼리 디시전 2를 쓰면 됩니다. 얼리 디시전 2는 이제 레귤러 때랑 같은 시기에 1월 초에 이제 들어가는데 특징이 붙으면 가야 돼요. 그냥 얼리 디시전 1이랑 이제 형식은 비슷한데 시기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왜 하냐? 레귤러랑 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학교 확률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높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시카고예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얼리 액션이나 레귤러에서 된 케이스가 작년엔 거의 없었어요. 다 얼리 디시전 1이나 얼리 디시전 2에서 거의 다 학생들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을 학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붙으면은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 등록 수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리 디시전 2는 되게 좋은 전형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생겨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비리그도 좀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얼리 디시전 2에는 아이비리그가 없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존스 홉킨스나 워시우나 에모리 같은 대학들은 얼리 디시전 2가 있고 그럼 이제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하겠죠. 만약에 내가 존스 홉킨스를 나는 예를 들어 뭐 브라운이 가고 싶은데 존스 홉킨스가 돼버렸어. 그럼 이제 결과를 못 보는 거잖아요. 3월 달에. 왜냐면 얼리 디시전 2는 일반적으로 이제 결과가 2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얼리 디시전 2를 쓸 때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얼리 디시전 2를 써야지 좀 더 결과가 좋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리 디시전 2도 좀 적극 활용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레귤러랑 얼리 디시전 2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이제 원서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롤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드라인이 없는 학교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리조나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세이프티 학교를 넣고 싶다. 그럼 애리조나 같은 곳에 이제 롤링으로 넣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얼리 전형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얼리 디시전은 이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사립대학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바인딩하기 때문에 이거는 붙으면 꼭 가야 돼요. 레귤러 때 다른 학교를 갈 수 없고 얼리 액션에서의 다른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리 액션 같은 경우에는 붙어도 안 가도 됩니다. Restrictive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 때 다른 학교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립대 얼리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얼리 디시전이나 이제 복수로 이제 넣으시면 되고 이제 결과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와요. 이제 합격이 됐다. 아니면 결정을 유보하겠다. 레귤러 디시전으로. 아니면 우리는 이제 합격을 시켜줄 수 없다. 이제 디나이죠. 이렇게 세 가지 결과를 이제 학생이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타임라인을 좀 보기 좋게 이제 이제 좀 제가 만들어 들었는데 11월 초에는 이제 얼리 액션하고 얼리 디시전 1이 들어갔고 중순에 이제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시애러 까먹으시지 마시고 11월 말에는 이제 UC 버클리, UCLA 등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 원서 데드라인이 있고요. 12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얼리 결과 발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끝나면은 사실상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2학기 성적 중요하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2학기 성적 거의 이제 그냥 기본 정도만 하면은 학교에서 입학 철회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12월 달 이제 중순에 이제 대학교가 되고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고 연말 행복하게 보내고 이제 나머지 이제 6개월 정도 학교 생활 행복하게 하는 이제 모든 이제 여기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자녀분들이 이제 얼리 때 합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얼리 디시전 2나 레귤러를 이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 2를 레귤러랑 같이 넣었을 때 예를 들어 한 학교를 또 넣을 수 있죠. 얼리 디시전 2도
2월 달에 이제 결과 발표가 이제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받으면은 이제 기다리는 레귤러 학교들한테는 꼭 취소를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막 연락이 와서 너 왜 안 그랬냐 막 이렇게 따지지는 않는데 대학에서 이게 매너죠. 어차피 3월 달에 발표되는데 어차피 못 가잖아요. 2월 달에 붙으면. 근데 꼭 그런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나는 결과를 봐야겠다. 2월 달에 됐는데도 3월 달에 결과를 꼭 보고 싶다.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 보고 싶다. 어차피 못 가니까 다른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되면은 꼭 3월 그 많이 넣은 학교들 있잖아요. UC 대학들 포함해서 나 이 대학 됐는데 내 어플리케이션 리뷰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땡큐 이메일 보내면서 나는 여기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고 꼭 매너 이메일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3월 때. 그리고 미국은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컬리지 내셔널 컬리지 디시전 데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학교들 결정은 5월 1일 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셔널 컬리지 디시전 데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저는 되게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5월 1일이 미국에서는 이제 그 합격된 대학교에 티셔츠를 입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리된 티셔츠를 미리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5월 1일에 딱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이제 미국만의 문화가 있는데 너무 이제 잘 풀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도 꼭 원하는 대학교의 티셔츠를 5월 1일 날 입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제 핵심 준비 사항 및 변경 사항으로 이제 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어쨌든 이제 변경 사항이신데 이건 이제 뒷부분에 있고 준비 사항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준비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쯤이면 학교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rich, match, safety로 이제 분류를 하면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rich는 될 확률이 20% 미만인 학교 이제 4개 정도 그리고 match는 50대 50 4개 정도 그리고 safety는 2개 정도 이제 넣으시면 돼요. 많게는 3, 4개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 2개 정도만 이제 safety 넣고 이제 rich나 match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아시아권 국제학교들은 학교 숫자가 10개에서 12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전략적으로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배치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매치라고 이제 생각했던 학교들까지 다 떨어지면은 진짜 세이프티 학교를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이제 입시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치 매치 세이프티 학교를 잘 만들어서 한 12개 정도 이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쯤이면 모든 계정 시스템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이제 커먼앱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공사가 그 시스템 공사가 다 마무리돼 가지고 올해 에세이들을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 말 뜻은 이제 8월 1일부터라도 지금도 원하면 원서를 낼 수가 있다. 나중에 학교 매출율은 당연히 계약을 하고 보내줘야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8월 1일부터 이제 원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빨리 내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데드라인 좀 체크하는 게 좀 복잡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대학들마다 데드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레귤러 데드라인이나 얼리 데드라인을 이제 캘린더에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적표나 학교 관련된 리포트는 학교 카운셀러 쌤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막 찾아가서 굳이 엄청 많이 말을 안 해도 어차피 학교 선생님이 다 해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안 가서 막 그 문제된 경우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미국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확인이 필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3천 명, 4천 명, 뭐 이런 학교들은 사실 카운셀러 한 명당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미국 공립학교는 카운셀러랑 만나서 확인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미국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좀 일처리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이제 리퀘스트 학교 리스트를 주고 리퀘스트를 하는 게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테스트 옵셔널 학교들이 많은데 이제 테스트 옵셔널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피셜 스코어 보내야 되냐 이제 나는 커먼 앱에 SAT 몇 점이다, ACT 몇 점이다, AP 몇 점이다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꼭 증빙 서류를 보내야 되냐? 일부 학교,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리포트로 가능하고요. 어떤 학교들은 꼭 증빙 자료를 컬리지 보드나 아니면은 이제 ACT에서 보내도록 해라라고 이제 명시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셀프 리포트가 가능하지. 그러면 셀프 리포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발송 비용이 좀 줄겠죠. 거기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또 이제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대부분 학교들은 이제 12학년 되기 전에 선생님들 골라가지고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이제 요청을 좀 드리잖아요. 대부분 이제 요청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아직 이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학기 시작하자마자 좀 바로 요청을 좀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2명 정도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문과 한 분이랑 이과 한 분.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 가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MIT 같은 경우에는 MIT나 칼텍은 꼭 문과 선생님까지 추천서를 요구를 해요. 특이하죠. MIT나 칼텍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공대스러운 공대인데, 요즘에 그러니까 공대도 라이팅이나 영어 실력이나 이런 휴머니티 언더스탠딩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에세이를 쓰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써서 내는 에세이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방학 시작 전에 웬만하면 에세이를 좀 많이 끝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영어 실력이 가장 좋은 선생님은 아마도 영어 선생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영어 선생님께 꼭 피드백을 한번 구하세요. 어떤지. 그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수정 작업을 이제 몇 번 좀 꽤 오래 해야 되고요. 이제 일부 학교들이 인터뷰를 요청을 합니다. 이제 한국식 사고로는 1차가 되면 서류 전형이 통과를 하면 인터뷰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미시간에 산다. 근데 미시간에 그 내 대학을 나온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알룸나이가 있다 하면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고, 그 지역에 뭐 available 한 사람이 없으면 인터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 당락에는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데, 아주 일부 학교들이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봐요. 우리가 아는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터뷰를 못 받았다 그러면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인업을 해야 됩니다. 라이스나 스왈스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웹사이트 들어가서 인터뷰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슬롯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대부분 학교들은 근데 인터뷰 같은 경우에 연락이 와요. 나중에 연락이 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시민권자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팹사랑 CSS를 10월 1일부터 시스템이 오픈되면 빨리 이제 그 작성을 하셔서 내는 걸 권장을 드려요.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주는 돈도 있다 보니까 빨리 낼수록 좀 유리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 딱 되자마자 내는 게 유리하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제 그게 있어요. 학교 리스트를 10개밖에 못 넣거든요. 웹사에. 나중에 수정 가능하니까 일단 빨리 학교 리스트를 먼저 만들고 그 시스템에 10월 1일 날 넣어서 발송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지원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를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추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이제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서가 다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피를 내야 되는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냥 신용카드 정보만 딱 하나 있으면은 바로 커먼 앱에서 50불에서 100불 사이거든요. 학교 하나당.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결제가 끝나고 컨퍼메이션이 옵니다. 결제가 잘 됐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접수가 됐다. 근데 이제 학교 측에 되게 다양한 이제 문서들을 이제 증빙 서류나 문서들을 이제 보내다 보니까 어떤 게 받아졌고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포털 사이트에 본인의 고유 계정 관련된 거는 이제 지원을 하고 대략적으로 1주에서 2주 안으로 이제 학교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이메일에 방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뭐가 왔는지도 모르고 뭐가 안 왔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는데 뭐 예를 들어 칼텍에 뭐 영어 선생님 레코멘데이션이 필요한데 내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학교 이제 12월 달에 결과를 받쳐 떨어졌어요. 근데 시스템 가보니까 아예 그 requirement 자체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학생 이메일을 받아서라도 학교 포털에 들어가 봐서 우리의 재정보조 서류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트랜스크립트를 발송을 했는지, 다 받았는지 체크마크가 다 안 떠 있으면 불안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체크하기가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학생 이메일로 이제 오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서 포털에 들어와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음악이나 미술에 상당한 소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additional material을 낼 수가 있고 supplemental material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 1일이 National College Decision Day인데 이때 여기 제가 사진을 넣었어요. 하나 예시를 잘 찾아가지고 미국 대학이 이제 5월 1일 날 듀크 가는 학생은 이제 듀크대 이렇게 옷 입고 노르덴 가는 학생은 노르덴 옷 입고 이제 하버드 가는 학생은 하버드 옷 입고 코넬 가는 학생은 코넬 이렇게 입고 이 학교는 상당히 좋은 학교인가 봐요. 다 명문대죠. 그리고 이렇게 자부심을 자기 학교에 느끼게 해주는 날이 이제 5월 1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날이. 그리고 이거 매너상으로 제가 꼭 부탁드린 거 있죠. 그 어차피 이제 얼리 디시전 2에서 됐는데 이제 어차피 가지도 못한 학교들은 결과 받아보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포기해 주세요. 다른 학생들을 위해. 그래서 이메일 보내세요. 나 이 얼리 디시전에서 이 학교 됐으니까 당신네 학교를 이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뭐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제 보는 이제 입시제도를 채택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홀리스틱 어드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알듯이 GPA랑 SA랑 공인 시험이나 추천서나 뭐 활동이나 이런 걸 다 보는데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색칠한 부분은 올해 핵심이 될 만한 키워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정색들도 사실 중요한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 한해서 디퍼런스를 만들 건 이제 커뮤니티나 이제 기여도에서 아마 올해는 갈릴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문화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미국은 이제 되게 개인주의가 심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직 문화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캠퍼스 하나하나 구성원을 구성했을 때 이게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대학교가 굴러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구성했을 때 너무 많이 이미지가 겹치는 학생들을 뽑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왜 유니크한지 우리는 대변을 해야 돼요. 학생이 유니크하지 않다? 그럼 유니크해서 하게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 소속으로 딱 봤을 때 하나의 커뮤니티 일원이 되게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다이버시티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종종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색인종이 대학을 잘 간다. 뭐 라틴 계열이나 아니면은 좀 흑인 계열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간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이 대학을 안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기회를 되게 평등하게 주고 싶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서 뛰어난 성적을 얻은 학생들을 더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리티 학생들이나 퍼스트 제너레이션 학생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다이버시티로 이제 좀 대학을 좀 더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교회 활동 많이 해도 이제 교내 활동이 없는 학생들은 한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너 혼자서 하지 말고 연구 같은 것도 혼자 하지 말고 학교 가져와서 해가지고 학교를 좋게 만들라 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입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레코멘데이션 선생님, 카운슬러가 받는 선생님 이 세 가지 단어가 올해는 입시를 좌지우지할 키워드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커뮤니티, 다이버시티,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활동 같은 경우도 활동이 좋다. 좋은 활동은 논문을 내고 그런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 내가 얼마나 결국에는 기여를 하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써주느냐가 좋은 활동인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활동을 했는데 학교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컨트리뷰션이 0인 학생이에요. 활동은 10개일 수도 있어도. 그래서 활동 자체가 듀레이션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활동을 단기적으로 뭐 한 달 안에 해가지고 무슨 페이퍼를 쓴 건지 아니면 4년 동안 열심히 MUN을 했는지 이 듀레이션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밸런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SAT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얼리에서 라이스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과 과목도 잘하고 문과 과목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까지 나가고 뭐 이런 밸런스가 좀 좋기 때문에 이 학생을 보면 뭔가 마인드도 웰빙일 것 같다, 헬시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뽑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선생님이 써줘야 돼요. 우리는 선생님이 써주는 추천서를 볼 수가 없어요. 학부모님도 우리 학생들이 자녀분들이
4년 동안 어떻게 학교 생활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얘가 핸드폰을 봐서 선생님한테 혼냈는지 아니면은 열심히 첫 번째 줄에 앉아서 항상 질문하는 학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습 하나가 학교에서 레퓨테이션이 돌고 돌아서 카운셀러가 써주고 학교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활동보다는 교내 활동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미국 대학이 참 좋은 게 아직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좀 많이 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뽑히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펀더멘털한 가치가 제가 입시를 했던 13년 전이나 아니면 지금이나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해보신 학부모님들은 알겠지만 저는 입시에 크게 그러니까 딱 심플하게 네 가지예요. 크리테리아 1은 GPA이고 크리테리아 2는 테스트 스코어, 크리테리아 3는 교내 활동, 4번은 교회 활동인데 일단 가장 많이 듣는 게 상담을 오시면 우리 아이는 GPA가 몇 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근데 학교마다 GPA 스케일이 다 달라요. 그거는 사실 저한테 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저한테 주셔야지 제가 상담을 잘 해드릴 수 있냐면 저희 아이는 GPA 3.8에서 3.9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4.0 만점 시스템을 듣고 있고요. 매년 아이비리그를 및 탑 20를 학교에서 한 뭐 예를 들면 5명, 6명씩 보내요. 근데 3.9를 받았고 지난 3년간 계속 상위 10%를 유지했습니다. 하고 학교 정보까지도 같이 알려주셔야지 유의미한 정보예요. 미국은 학교가 엄청 많고 국제학교도 많고 입학사정관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걸 이제 받아보거든요. 학교 프로파일이 뭐냐면 대학교를 이 대학을 몇 명 정도 왔는지 그런 정보가 누적되어 있는 정보를 이제 스쿨 프로파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SAT 평균이 학교에 몇 점이고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학교에서 낸 학생의 성적은 그 다른 똑같은 GPA 학생이라도 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GPA 부분도 단순히 몇 점 만점에 몇 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레퓨테이션 있는 고등학교 1번에서 2번 난이도 있는 과목을 듣고 그다음에 우수한 성적 받는 이 세 단계가 이제 좀 세 단계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GPA를 말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랑 상담을 하시면 3단계만 말을 하시죠. 우리 아이는 몇 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고등학교 정보를 주시고 얼마나 난이도 있는 과목을 들으셨는지까지도 저한테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내신은 좋은데 SAT나 ACT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SAT가 그래서 제가 컬리지 보드 홈페이지를 이번에 처음 들어가서 SAT의 정의를 봤어요. 이거는 컬리지 보드에 있는 문구입니다. 근데 스킬이 필요해요, 스킬. 그러니까 이제 딴 거는 논리제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AP Physics나 AP Chemistry는 케미스트리를 공부하면 AP Chemistry 시험 대비가 되고 피직스를 공부하면은 이제 AP Physics 시험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SA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험 준비를 많이 공부를 한다 그래도 시간을 투자해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스킬셋들은 1, 2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얘네가 정의하는 스킬이 과연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출처까지 적었는데 이 교육가분이 되게 정의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5가지를 정의를 하고 제가 6가지는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킬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다. 그러니까 항상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는데 실제 시험 못 보는 학생들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퍼포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SAT는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잘 봐봤자 상관없다. 그런 어차피 컬리지 가서는 다 100명에서 보는 시험장인데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내서 시험을 못 보면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언더 프레서를 많이 본다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막 모의고사하고 막 실전 시험에서 200점 차 나이가 나는 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안 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의고사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속독학원을 다녔거든요. 어머님께서 이제 속독학원을 이제 보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속독학원을 다니면서 이 빨리 읽는 법에 대한 페이스를 이제 그거를 파악을 했고 나중에 SAT 공부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매스가 750을 받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 다 800 요즘에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780이나 790, 750 막 이렇게 끝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그 지문에서 물어보는 디렉션을 팔로우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지문에는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고 3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학생은 3번만 보고 문제를 풀어요. 그럼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스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을 따르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scanning for information인데 각 SAT가 되게 필요 없는 정보를 상당히 많이 넣거든요. 근데 핵심 정보는 안 보이게 딱 꽁꽁 숨겨 넣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정보 제거하기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텍스트북을 읽는데 다 중요한 말은 아니잖아요.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거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 방법의 결론에 이제 리치할 수 있는데 어떠한 창의적인 방법을 써서 이제 솔루션을 이제 우리가 만드느냐가 있고, 마지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추론 능력이란 거는 하루 사이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SAT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이 아니라 이런 스킬셋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학업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영어 수학 시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테스트하지만 영어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스킬셋들을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IQ가 높은 학생들이 잘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잘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교내 활동이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저의 철학과도 좀 비슷한데 저는 사실 교회 활동 엄청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활동 같은 경우는 해도 공신력이 있는 걸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공신력 있는 거라 그러면 캠프여도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SAT 점수나 AP 점수를 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신력이 있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좋아요. 뭐 교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고. 근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교회 활동은 대부분 학원을 통해서 하거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교회 활동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내가 차별화를 줄 수 있겠냐? 학교 내에서 교내 활동을 하면 돼. 교내 활동은 결국 내가 커뮤니티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 예시를 하나 들으면 내가 아트의 소질이 있어요. 그러면 뭐 아트 폴리폴리오를 준비를 해가지고 미대를 갈 수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는 교복을 디자인해서 새로 채택된 교복을 모든 학생들이 입어서 편의가 증진된다? 그럼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레코멘데이션을 써주는 거예요. 그게 기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탤런트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결국엔 대학교 와서 공부하는 학생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스킬셋으로 리서치하고 교수님과 인터랙션하고 다른 학생들과 디스커션하고 원하는 인재상을 원하기 때문에 이 교내 활동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엄청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 우리 아이는 교내 활동 하기 싫어하고 교회 활동만 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교회 활동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 대해서 잘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안 써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지금 학부모님들도 참여를 하셨는데 교내에서 기여를 하도록 좀 만드세요. 이거는 근데 말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학생 본인 스스로 이제 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시는 증빙 서류가 안 들어가요. 활동에 대한. 그래서 교내 활동이 징빙이 그 비중이 크고 그 교내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올림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회 활동 중에서 너무 엑설런트 하죠. 근데 올림픽 정도나 정말 레퓨러블한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활동의 데프트 및 듀레이션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많이 가서 봉사활동을 쌓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9학년에 12학년 동안 하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교회 활동 하고 있는 걸 있으면 나 혼자만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교내로 가져와서 그 클럽을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 인volve 시켜가지고 같이 하세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도 그거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올해 입시에서 갈릴 부분이 이제 recommendation이거든요. 고학년 고스펙 학생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거에서 갈리겠어요? 볼 수 없는 거, 그쵸? 선생님이 바라보는 나로밖에 갈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레코멘데이션 다 미국 대학은 못 보게 돼 있는데 이런 그 이제 선생님께 레코멘데이션 요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를 표현하는 3가지에서 5개 단어, 그리고 그 하나의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선생님들한테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선생님을 골랐는지, 나는 이 과목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전공을 선택할 예정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이런 레즈메이를,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의 변호인이에요. 선생님이 내가 고른 선생님이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써줄 확률은 극히 낮거든요. 극히 낮거든요. 진짜 그 선생님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써주겠다고 하고 아예 못 써주겠다고 해요. 잘 안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레커멘데이션은 다 좋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뎁스를 정말 많이 줘야지 선생님이 써줄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letter of recommendation request 써오라 그러면 되게 대충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 대충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선생님께 선생님 나 이러한 질문들 내가 써왔으니까 꼭 recommendation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선생님이 그걸 거기에다가 사를 붙이고 아니면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닌 부분들은 빼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이 봤을 때 이 학생이 엄청 조용한 학생인데 자기를 아웃고잉하게 표현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써주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생님이 바라보는 나와 일치를 하면서 내가 최대한 이 폼은 작성을 잘 해줘서 나의 변호인이 되게끔 만드는 작업입니다. 레커멘데이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레코멘데이션도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도 밑에 있지만 이런 평가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제가 올해 입시 포인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라이팅 부분의 평가 아니면 얼마나 창의적이냐 아니면 교 내에서 얼마나 디스커션을 창의적이게 이끌어 가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갈릴 겁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다른 것들은 뭐 다 매추리티나 이제 아카데믹 어치브먼트 이런 거는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잘 해주겠죠. 왜냐면은 이제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퀄리티 오브 라이팅이나 이런 창의성은 선생님이 바라보는 이제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평가 항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다. 상위 1%, 상위 5%, 상위 10%. 뭐 평균보다 잘하는 정도. 평균보다 좀 잘하는 정도. 평균 이하. 이제 이렇게 항목이 표시되기 때문에 레커멘데이션이 다 서술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시 포인트에서는 이제 라이팅을 상당히 많이 볼 것이다.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라이팅, creative mindset 이거를 길러주도록 저학년 부모님들께서는 꼭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이과 과목 선생님 레코멘데이션 폼도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뭐 IBDP 같은 경우에 서메이티브 해온 거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주겠죠. 이제 가장 궁금해하셨던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MIT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SAT, ACT, 테스트스코어 제출 의무화를 이제 해야 됩니다. MIT에서 이제 기사를 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업 능력과 비례한다고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근데 되게 이제 신기한 게 라이벌인 칼텍에서는 SAT나 ACT가 이제 과학이나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테스트 옵셔널이 맞고 아마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어나 뭐 영어를 좀 못하는데 과학이나 이런 수학 쪽에서는 내셔널 레벨이에요. 그런 애들은 이제 MIT에 테스트를 못 내면은 이제 칼텍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높겠죠. 칼텍이랑 MIT랑 원래 기존에 non-binding early action이라 그래가지고 수시 때 같이 넣을 수 있는 두 개 학교였거든요. 거의 두 개는 거의 햄버거하고 이제 감자튀김처럼 세트가 된 학교였는데 이제 MIT 칼텍 두 개 다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칼텍이 변경을 했어요. 이제 non binding early action에서 이제 제한적 early action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칼텍을 지원을 하면은 이제 콜롬비아를 지원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칼텍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MIT랑 같이 복수로 이제 합격이 됐을 때 MIT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좀 우리 학교에 몇 명이 올지 예상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칼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restrictive early action으로 변경을 하고 칼텍과 달리 테스트 옵셔널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좀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이 학교 때문에 많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말이 많죠. 원래 USC 같은 경우는 사립대라서 이 정도의 좋은 사립대가 얼리 액션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나 restrictive early action이 아니라 non-binding early action을 한다고라고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 학교를 얼리로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를 이제 얼리 액션으로 넣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국제학교에서 10개 학교 제한이 있다. 하버드 넣는 애들도 USC 얼리 액션 넣을 거고 USC가 꾸민 학생들도 USC 얼리 액션 넣을 거고 USC가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하기에 원서비를 미리 받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대학교는 사업이기 때문에 11월 1일 날
돈 많이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또 USC가 결과 발표를 늦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1월 달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12월 1일 데드라인을 그냥 11월 1일로 땡겨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다 지원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정도의 좋은 대학이 얼리 액션이면 모두 다 쓰지 않겠어?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 쓰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모두 다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얼리 액션을 쓴다고 해서. 왜냐면 사립대 중에서 non binding early action으로 기존에는 이렇게 랭킹이 높은 학교가 없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이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학비가 2만 불 초반이에요. 아웃 오브 스테이트 투이션이. 그러니까 상당히 싼 거죠. 거의 가장 싸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에서는 그 ACT랑 SAT 제출 의무화를 해서 UF랑 플로리다 스테이트이 거의 50위권 학교, 뭐 30위권 학교 그래도 그렇게 필수 옵셔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SAT나 ACT가 준비가 돼 있으면은 플로리다 주립대를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던 학비 중에서 주립대 학비 중에서 거의 가성비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UF나 플로리다 스테이트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3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년간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해라. 아니면은 이거를 꼭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도 제가 좀 만들어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그리고 이거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엠허스트 대학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스월스몰하고 이제 윌리엄스 대학과 함께 3대 리버럴 아트 컬리지라고 부르죠. 이게 실제로 MRS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 학생을 이제 뽑을 때 진행하는 이제 라운드 테이블인데 이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셨나요? 어떤가요? 이제 그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비디오를 보고 느꼈던 건 한 배경을 참 많이 본다.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AP 캠 시험 전날에 아버님이 뭐 바람이 났대요. 23살짜리 여자애랑. 그러니까 한국 문화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걸 에세이 쓸 수가 있어? 너무너무 솔직하다 못해. 이런 걸 써도 돼? 라고 생각될 정도인 거예요. 그것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손을 들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학생을 뽑아야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한 친구는 이제 무슬람이라는 종교인데 그 무슬람 종교에서는 이제 그 술 같은 거를 되게 제한을 하는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인 내용을 퍼스널 에세이로 쓰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집에서 일어나는 불화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세이가 나중에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상당히 그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얘기하듯이 안 좋은 환경을 이겨내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성적을 받으면은 그 학생들 뽑는다는 말을 이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런 라이프 스토리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들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고 뭐 가족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라이프 스토리가 궁금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대학에 왔을 때 이 정도의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운동력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뭐 GPA 얘기하다가 이 친구는 그러니까 따로 학교에서 클래스를 안 듣고 네 과목 5점 맞았어 AP? 그러니까 가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따로 AP를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게 효과가 있냐. 근데 되게 그 중간에 있는 어드미션 헤드분이 되게 임프레스 된 느낌인 거죠. 걔 수업도 안 들었는데 내가 뭐 5점을 받은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다라는 것도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 분이 그 높은 포인트를 줬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참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에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2명의 어드미션 오피서가 리뷰를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학생들을 뽑아서 저런 라운드 테이블을 이제 진행을 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미시간 담당자 2명, 뭐 텍사스 담당자 2명, 캘리포니아 담당자 2명,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뭐 아시아 담당 2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제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비용 부분도 상당히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테스트를 셀프 리포트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오피서 스코어를 보내야 되는지 꼭 체크를 하길 바랍니다. 유니버시티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셀프 리포트 스코어를 받아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SAT 퀄리티 보드에서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실 제 스타일은 그냥 다 보내긴 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입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누락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 할 때 그냥 다 보내버리는 편이긴 해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들 이메일로 이제 그 서류 체크할 수 있는 이제 계정이 오는데 그걸 학생들이 그 스팸함에 있으면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2주 안에 이 계정이 오면은 어플리케이션 스테러스를 활동을 정기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따로 잡아야 되는 학교인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스나 스왈스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터뷰 일정을 보고 이제 사인업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커먼 앱이나 나비앙스나 마일러닝이나 CR4를 사용하고 있으면 고등학교에서 발송 서류가 다 제출이 되었는지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전학간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전학간 그러니까 그 이전 학교의 성적을 지금 학교 트랜스크립트에 넣어주면은 이전 학교에서 따로 대학교에 발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넣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금 학교에서 트랜스크립트를 한번 떼보고 이전 학교 성적이 거의 반영이 돼 있는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따로 두 번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 현재 학교에서만 보내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일 경우에는 토플 및 잉글리시 성적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SAT가 있어도. 근데 일부 학교는 SAT 리딩이나 라이팅으로 이제 면제가 가능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학교들은 이제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고 이제 토플을 봐도 되겠다, 안 봐도 되겠다를 만들어 보면 되는데 국자 학생이면 이제 토플이나 듀오링고나 알츠는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나중에 SAT가 있어도 내야 되는 학교에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봐두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보질 않았다면. 지원하는 학교에서 문과 계통의 선생님의 레코멘데이션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칼텍이나 MIT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MIT나 칼텍 지원한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나는 이과를 잘하니까 이과 과목 선생님 두 개만 보내야겠다. 이게 아니라 칼텍이랑 MIT는 입시 요강 자체가 문과 계통의 선생님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UC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셀프 리포트예요. 어떻게 보면 편하죠. 그러니까 증빙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학교 선생님이 보내줄 것도 하나도 없고요. 학교에서 보내는 것도 하나도 없고 스코어도 본인이 하나도 안 보내도 돼요. 그냥 본인이 다 작성하고 나중에 합격되고 예를 들어 UC 버클리가 됐어요. 그럼 UC 버클리에서 이제 지원 그 언제까지 증빙서를 보내라고 이제 연락이 갈 겁니다. UC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냥 다 이제 제출을 하면 돼요. 아까도 레커멘데이션 제가 이제 찝어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레커멘더들이 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면은 최대한 뎁스 있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레커멘더들한테 이제 줘야지 그거를 토대로 선생님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잘 적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11번 얼리에서 디퍼를 받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나는 디퍼가 됐지만 너희 학교에 계속 가고 싶다, 관심이 있다라는 이제 레터를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주로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그 1학기나 2학기 원서 지원 이후로 했던 활동이나 수상 내역 같은 거 좀 정리해서 어떤 학교랑 좀 연결시켜서 적으면 좋은 컨티뉴 인트레스트 레터가 나오고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가 사용하는 원서 시스템을 체크를 해야 돼요. MIT 같은 경우에는 커먼 앱이나 콜리션으로 지원을 못하니까 학교 자체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워싱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커먼 앱을 사용하지 제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리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되고 텍사스 주 안에 있는 텍사스 대학이나 텍사스 A&M 같은 경우도 커먼 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콜리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 시스템을 사용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시 요강이 좀 변경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칼텍 같은 경우는 Restrictive Early Action으로 변하고 있고 USC 같은 경우에는 Early Action을 만들어서 11월 1일까지 제출을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고 MIT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테스트스코어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올해 MIT 입시 요강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까지 들어가는 서류는 이제 에세이, 어플리케이션, 액티비티와 아카데믹스 내야 되고
두 개 레코멘데이션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Math나 Science 그리고 하나는 Humanities, Social Science, Language 선생님한테 꼭 받아라라고 이제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이제 Secondary School Report는 SSR이라고 이제 이 업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들었던 과목이랑 성적 같은 거를 넣으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GPA를 환산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학생이 이제 SSR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 이제 내라는 거죠 이거. 그리고 2월 달 정도에 이제 한번 그 너가 했던 활동들 한번 다시 정리해서 그 이후로 업데이트 해줘라라는 이제 질문이 옵니다. 그리고 원서의 진정성 그리고 이거는 안 하면 좋겠는데 원서의 진정성 없이 누가 활동을 설계해 준 느낌이 있는지 그러니까 교내 활동으로 대부분 활동을 10개 중에서 대부분을 구성을 많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내 활동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데드라인 마지막 날 어플리케이션 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에세이가 안 돼서 시스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데드라인보다 또 너무 빨리 냈을 때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는데 그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는 미루면 안 되지만 너무 막 한두 달 막 미리 내면은 좀 뭔가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에세이에 대해 고민을 안 한 거. 그래서 뭔가 다 됐어도 기다렸다가 한 제 생각에 일주일 전 정도에 내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리지 에세이 피드백을 막 10명한테 물어보면은 당연히 그 중에서 내 컬리지 에세이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에세이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두세 명 정도가 딱 적당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야지 너무 막 10명, 12명 물어보다 보면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가지고 학생이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다른 학교 에세이 쓸 시간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퀄리티 피드백을 받을 때는 딱 2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커먼 앱이나 콜리션 앱 에세이는 아까 MRS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들으셨겠지만 아카데믹 외적인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써야 되는데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여기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왜 케미스트리를 전공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써요. 이거는 이제 서플리멘털 에세이에 왜 이 전공을 하고 싶냐에 대한 문항으로 쓰면 되는 거고 커먼 앱 에세이는 공부 외적으로 나를 왜 뽑아야 될까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학업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의 라이프 스토리, 나의 성장 과정, 나의 패밀리 백그라운드, 내가 공부 외적으로 좋아하는 것.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설팅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또 지난 4년간 이제 가장 힘들었던 일이나 가장 너한테 크게 임팩트 있었던 일이 뭐니, 성장할 수 있었던 일이 뭐니 하면은 제가 들었던 답변 중에 대부분 이래요. 막 외고 떨어졌던 일. 아니면 SAT는 점수가 안 나왔는데 나중에 잘 SAT가 나왔던 거.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이런 건 테스트 스코어에 당연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공부 외적인 거, 아카데믹한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커먼 앱에는 자기 라이프 스토리 쓰고 문제가 있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쓰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쓰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리고 나의 취미 이런 거를 보고 나를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뽑으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 외적인 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나를 상반된 이미지로 원서 작업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내가 조용한 학생인데 나 되게 리더십 많은 것처럼 미국 대학교가 리더십 많이 본다고 막 갑자기 리더십 많은 것처럼 막 최고의 리더처럼 원서에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나와 학교에서 바라보는 내가 조용한 아이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조용한 아이지만 다른 방면으로 기여를 하는 학생으로 가야지. 내가 막 리더십도 없고 그런데 뭔가 막 학교 밖에서 리더십 한 거 막 가져와가지고 쓰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서 실패한 학생들도 제가 되게 많이 봤고요, 사실. 그리고 학업적인 면만을 원서에서 보여주지 마세요. 이건 어차피 테스트 스코어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테스트 스코어 보면은 이거는 학업적인 면은 아까 봤듯이 딱 점수화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서에서는 좀 다른 방면이나 취미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백그라운드나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요. 보여주면 되고요. 이제 4부는 제가 이제 지금 질문들을 좀 많이 이제 어 트렌드를 이제 좀 예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세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작년 2019년에서 20년 대비 13.9% 지원 상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underrepresented minority라 그러면 이제 UMR이죠. 그래서 전년 대비 21% 이제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유색 인종이죠. 그러니까 흑인이나 이제 라티노 계열의 친구들을 underrepresented minority라고 하는데 테스트 옵셔널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아시안들한테 유리하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한테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first generation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대비 이제 200% 2배 상승했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그 다음 연도부터 확 뛰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 3배 상승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스턴 글로브에서 이제 작가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It removes a significant barrier to entry for students of low income, students of color, first generation student.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못 사는 지역의 친구들 그리고 이제 유색 인종 친구들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님이 대학을 안 나온 친구들 first generation student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에이션들이 절대 혜택을 보고 있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테스트가 있어야지 더 유리한 거예요. 키워드는 코로나와 URM first generation이 이제 되겠고요. 이제 트렌드를 예측을 하면은 이제 사립대 non binding early action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경험상 거의 다 대부분 지퍼를 줘요. 그래서 USC도 아마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지퍼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놀스이스턴 같은 경우도 좀 세이프티로 넣었다가 지퍼를 받고 좀 많이 놀라는 경우가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early action 때 사립학교의 early action은 지퍼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뱁슨도 좀 그런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웨일리스트는 좀 많이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실제로 저희 컨설팅 학생 학생들 중에서 웨일리스트가 되고 실제로 합격된 케이스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제가 해봐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 넘버만 봐도 웨일리스트가 좀 올라가고 있죠. 막 2배, 3배. 학교 측에서는 그냥 보험을 많이 걸어 놓는 거예요. 어떤 누가 학교에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웨일리스트는 웬만하면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제 학생들이 쉬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예외적으로 이제 1학년 오기 전에 갭이어를 할 수 있게 해도 된다. 뭐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갭이어 스튜던트들이 다 이제 학교에 오면서 이제 어드미션을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퍼 학생들도 매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입 상담을 되게 또 많이 받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대학 가서 공부 잘해서 편입하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년 전에 컨설팅을 했던 학생인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주립대 갔는데 GPA 만점 받고 SAT도 새로 봐서 1500 초반을 받았대요. 근데 노스웨스턴이랑 라이즈 떨어지고 에모리 하나 합격했습니다. 그 정도로 편입도 쉽지가 않아요. SAT도 필요해요. 편입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SAT가 이제 편입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SAT는 이제 넘어야 될 산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권 학교일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43% 감소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미국 자체를 이때는 아예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좀 이제 감소했는데 이제는 다시 많아졌어요. 중국도 이제 많아지고. SAT 서브젝트 테스트랑 이제 SAT 1에서 이제 쓰는 라이팅 파트가 폐지가 되면서 학업적으로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거의 이제 많지가 않아졌어요. 이제 AP 정도밖에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공대생들이라도 라이팅 및 문과, 휴메니티 성적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과목 중에서 Quality of Writing, Creative Thought 이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수준 높은 영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면 라이팅 또한 강점이 있다면 영어 선생님한테 받으면 아마 이 친구의 라이팅 능력을 좀 많이 평가해서 좀 써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문과 지원생, 이과 지원생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 때일수록 문과 과목 이렇게 이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잘해야 돼요. 이제 입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탑10이 가려면. 그래서 작년 존스 홉킨스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 합격생은 AP 랭, AP US History, AP 이콘까지 만점을 가져갔고 이과 과목도 잘했죠. 그리고 작년 다트머스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AP 칼, 피직스, 캠 뭐 이렇게 랭귀지까지 이제 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얼리드 시즌을 좀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게
지금 앞에 좀 스펙 보셨잖아요. 그래서 얼리 디시전 좀 잘 풀린 케이스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딱 얼리 디시전 1이나 얼리 디시전 2는 위치 학교를 만들었을 때 좀 나름의 위치한 학교 좀 써야지 좀 그래도 합격 확률이 높아요. 막 너무 위치인데 또 슈퍼 위치로 쓰면은 거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감정 소모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 결과가 이제 12월 중순에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 이 결과를 받고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학생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최고고 정말 뭐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 좀 어느 정도 이제 객관화가 돼가지고 이제 좀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리 디시전 2를 좀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카고, 워시우, 존스 홉킨스, 카네기 멜론, NYU, 보스턴 컬리지, BU 등이 이제 얼리 디시전 2 제도를 이제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입시 전략 2는 에이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마이너리티 학교들을 좀 공략을 하면 돼요. 대부분 남부에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그렇거든요. 중부나 보면 이제 듀크나 이제 밴더비트나 라이스나 워슈나 제가 나온 이제 노르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에이션이 막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노르뎀 다녔을 때도 에이션들이 엄청나게 마이너리티로 이런 학교들을 1순위로 해서 타겟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레귤러까지 가잖아요. 그럼 학교 리스트 다 똑같아요. 상위권 학생들 밴더비트도 넣고 라이스도 넣고 마음급 노르뎀 다 넣고. 근데 진정성이 안 드러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좀 얼리로 해서 좀 승부를 보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메시지 전달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희 쪽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컬리지 에세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자 5분은 이제 컬리지 에세이 파트만 따로 빼서 이제 만들었고요. 커먼 앱 이제 학생의 라이프 스토리나 취미나 이제 공부 외적으로 쓰는 에세이 토픽이 이제 7개가 있죠. 이제 올해 토픽들 2022년도, 2003년도 토픽들 보시면 1번은 뭐 이제 백그라운드나 아이덴티티나 인트레스트나 타len트에 대해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실패 사례 극복,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철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내가 어떤 거를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쓰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생겼어요. 누군가 고마운 일이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고마움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고마울 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토픽이 생겼고,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무난한 토픽이 5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 그리고 어떠한 깨달음, 근데 딱 하나예요. 보시면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on accomplishment, 딱 하나의 이벤트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성장을 했었던 경험. 그러니까 딱 하나의 이벤트만 나오라는. 그러니까 지난 4년간 임팩트 있는 이벤트 딱 하나만 쓰면 돼요. 너무 장황하게 여러 가지 쓸 필요 없고 5번 같은 경우. 그래서 많이 쓰죠. 6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서 좋은 결과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버드 입시책 베스트 에세이집을 봐도 사실 6번을 쓴 학생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토픽이나 아이디어 중에서 너가 항상 뭐 너무 너의 시간을 공들이는 거가 뭐가 있느냐인데, 이거는 학교별 전공 관련 문항과 겹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거든요. 영화를 보는 한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을 쓰게 되면은 상당히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6번을 쓸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피직스나 코딩이나 뭐 이런 거 6번으로 쓰겠죠. 근데 걔들이 원하는 대답은 6번에서 원하는 대답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좀 이제 공부 외적으로 뭐 다른 거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난 그것만 한다 이런 걸 이제 듣고 싶은 거기 때문에 6번은 전공 관련 문항과 겹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 영화를 보여주는 듯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에펙트를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7번은 자유주제인데 자유주제는 사실 자유주제 쓰는 것보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좀 쓰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 1번, 5번 가장 무난합니다. 왜냐면 1번은 유닉네스를 보여줄 수 있고 5번은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한국 자기소개서는 내가 뭐를 했고 뭐 이렇게 하겠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유카스 영국의 퍼스널 스테이트멘트도 좀 비슷하죠. 홍콩 쪽도 그렇고 한국 특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이제 드라이하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학생의 톤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를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아니면 한 편의 소설을 보듯이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커먼 앱 에세이는.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 에세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리서치 에세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힘든 이유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소설가가 돼서 나를 주인공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딱 감이 안 오실 텐데 제가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 학업 관련된 얘기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나는 열심히 해서 경시대에 수상했어.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인재상은 잘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장 과정과 그런 게 특이하고 유니크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는 테스트스코어에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걸로만 이제 족합니다. 그리고 모국어로 시험 보는 SH 점수를 극복하고 1,500점 맞은 스토리. 저랑 컨설팅하면 이래요. 너 4년 동안 가장 뭐 프라우드한 수상 내역 그러니까 어컴플리시먼트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학업적으로만 친구들이 이제 생각을 하지 학업 외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하죠. 어렵죠 이게. 그리고 디테일이 영화 같은 효과를 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작년에 명문대 합격한 학생 것도 가져오고 존스 홉킨스에 공시되어 있는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잘 썼다고 생각하는 에세이도 제가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실려 있는 에세이인데 일단 라리도라는 이제 텍사스 도시가 나오죠. 그리고 Habitat for Humanity를 때문에 여기를 갔던 거고 이제 하치키스는 이 친구가 다니는 이제 고등학교 하치키스는 고등학교 이름이니까 그리고 텍사스 바베큐를 이제 즐기러 가는데 다른 애들은 나는 다른 대학생들과 남아서 치웠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게 살아있죠. 그러니까 도시 이름 들어가고 보면 Habitat for Humanity라는 정확한 어떠한 목적으로 갖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이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소설을 쓰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경험을 안 하면 사실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에세이스트가 있고 아무리 하버드 영문학과 나온 선생님이 있더라도 이런 경험을 딥하게 하지 않으면은 대화 자체가 너 어디에서 무슨 봉사활동했어 하면은 저 그냥 애들 도와줬어요 이렇게 되고 그렇게 라이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정말 디테일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업할 때 디테일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작년에 이제 저희 명문대 합격생 같은 경우도 이제 작곡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이 피아니스트의 이 송을 듣고 뭐 느낀 점 같은 거를 이제 썼는데 저는 사실 이 친구가 이걸 써오기 전에 이 음악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걸 경험을 직접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이걸 경험을 하고 단지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써야 된다고 계속 이제 코칭을 했고 친구가 이렇게 써왔고 그리고 그 음악에 정의된 게 이제 이 친구가 느끼기에는 간결함 그리고 4개의 코드를 반복적으로 이제 플레이한대요. 저는 이런 반복적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몰라요. 하지만 이 친구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음악에 대해서 느낀 점을 썼고 그래서 이제 작곡을 할 때 나는 이거를 이제 내가 작곡할 때도 이렇게 쓴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디테일들이 이제 차이를 많이 내요. 그래서 커먼 앱 쓸 때 꼭 디테일해야 됩니다. 얕게 쓰면은 거짓말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이 1년에 몇천 개, 몇만 개 에세이를 읽는데 거짓말과 아닌 에세이를 구별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거짓말을 칠 수도 없어요. 막 조사해보고 쓸 수 있는 느낌도 아니고.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공통적인 특징은 살아있는 시각적인 효과를 만드는 거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그리고 저희 이제 합격생 에세이랑 이제 해밀턴 컬리지 대학에 이제 공시되어 있는 이제 대학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지원자의 성격이 에세이에서 보이게끔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톤이라고 하죠. 이제 장난기가 많고 활발할 것 같은 학생이 유머러스한 톤으로 작성된 두 가지 예시인데 예를 들면 이제 세븐핏 하면은 2m가 넘는 키인 거죠. 이 친구가 자기 2m의 키 가지고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자마자 일반적으로 덜크 노베스키 같은 이제 농구 선수를 연상을 시키고 사람들이 자기가 농구를 하면은 엄청 기대를 하는데 사실 자기는 농구를 못 한대요. 근데 사실 자기가 잘하는 거는 이제 Will Ferrell 영화 배우 같이 연극이나 이런 코미디를 잘하는 친구 엄청 장난스럽죠.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되게 험불해질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들이 항상 농구를 잘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험불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되기 위해 더 노력했다는 거야. 엄청 유머러스하죠. 근데 이 친구는 선생님 레코멘데이션에서 보면은 엄청 유머러스하다고 써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엄청 조용한 애가 이걸로 쓰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희 친구 같은 경우도 유머러스한 친구가 있는데 언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작년 그 캐나다 놀러 갔을 때 얘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몬트리올 갔을 때 아시다시피 이제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퀘벡주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프랑스어도 하고 이제 스페인어도 학교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주문을 하죠. 근데 바리스타가 이제 히스패닉 계열이었는데 장난으로 히스패닉 언어를 이제 쓴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고맙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언어를 많이 하는 거를 이제 훅으로 살려가지고 제가 최대한의 이미지를 살려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커먼 앱은 생각 없이 모든 스토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세요. 내 아이들이 시리어스하고 조용한 친구면은 그냥 아예 그냥 시리어스한 톤으로 가서 감동을 주는 톤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이런 장난기 있는 에세이 쓰면은 좀 뭔가 어색하고 안 맞거든요. 다 맞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 컨설팅 이제 학생하고 이제 해밀턴 대학교에 있는 이제 홈페이지. 그래서 한편의 영화처럼 써야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가 있거나 감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해밀턴 컬리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에세이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극을 주제로 이제 후구로 잡아가지고 연극 활동을 상당히 이제 길게 한 학생인데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룩 스마일이라 그래가지고 입 모양도 삐뚤어져가지고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입을 가져가지고 원래는 뭐 연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말이 안 됐다. 근데 자기는 도전을 했고 나중에 링컨 센터에서 이제 퍼포밍하는 장면을 하나의 영화처럼 이제 성공 스토리로 이제 그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 SAT 단어 이제 난이도 수준 높은 어휘도 선택을 합니다. dissipate이라고 이제 사라지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just being there, having worked as hard as I had, made all the worry dissipate.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노력이 모든 이제 그 걱정을 없앴다. It was just me and the light. 엄청 영화 같죠. 나와 빛밖에 없었다. 근데 그 빛은 그 이제 연극을 하면서 나오는 빛을 말하겠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거나 감동이 있어야지 드라이하면 안 돼요, 톤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커먼 앱 쓸 때 나는 재밌는 스타일로 가겠다. 나는 감동을 주겠다. 그러니까 드라이하면 안 돼요. 딱 중간에 있는 에세이는 진짜 가장 그 안 좋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어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precocious라는 이제 조숙하다는 이제 단어도 썼고 이제 문대, 뭐 지루한 이런 단어, SAT 단어들을 좀 섞어서 쓰면은 수준 높은 이제 라이팅이 이제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커먼앱 에세이를 쓴 다음에는 이제 학교별 이제 문항을 이제 작성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학교별 문항을 분석을 하면서 제가 놀랐던 게 예전에는 학교 중심적 문항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냐? 너가 왜 이 전공을 하고 싶냐 해서 이제는 아예 커뮤니티나 다이버시티 에세이 토픽으로 바꿔버린 학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NIU 같은 경우에도 되게 몇 년간 이제 이 토픽을 유지했거든요. 왜 NIU에 오고 싶냐? 왜 NIU에 예를 들어 뭐 이 전공을 하고 싶냐라는 거여서 되게 쉽게 쓸 수 있었어요. 이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학교 교수님과 어떤 리서치를 하고 싶고 어떤 리서치 센터에서 뭐를 하고 싶고 어떤 스튜던트 클럽을 가입하고 싶고 그러니까 조사만 하면은 애들 에세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NIU나 뭐 일부 명문대들이 생각을 했겠죠. 아 이걸로는 학생을 알 수가 없겠다. 왜냐면 이거 그냥 학교 조사에서 그냥 때려 박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차별화가 없다고. 그래서 학교 문항 수를 줄이고 학생에 포커스된 질문을 합니다. 올해는. 그래가지고 너가 어떻게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거는 너가 우리 커뮤니티 다양한 커뮤니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니? grow면 기여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단순히 diverse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인종, 뭐 race나 우리의 뭐 외국 생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diverse 커뮤니티는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치관, 경험, 자기가 자라왔던 커뮤니티, 예를 들어 노인들이 많은 환경에서 자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는 노인들과도 잘 지낸다. 이것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볼 수도 있고 가족 환경. 나는 시블링이 7명 있다. 얼마나 특이해요. 그거 가지고 에피소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이 서플 에세이가 너무 좀 이제 기계화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Who are you?라는 질문을 좀 더 추가하게 되고 더 관심이 많았어요. 커먼 앱으로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토픽들이 diversity, community, perspective 이런 에세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UC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문항 중에서 이제 4문항을 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UC 문항들은 좀 커먼앱이랑 좀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먼앱을 4개 정도 이제 더 쓰는 건데, 그래서 뭐 근데 가이드라인이 좀 확실합니다. 1번은 이제 리더십이 지원자에게 가지는 의미를 이제 꼭 포함시켜서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십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작성하라는 문항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창의성을 보여준, 너가 어떻게 창의성을 보여주냐. 근데 아주 구체적이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뭐 예를 들어 창의성을 보여주기 위해 뭐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구체적인 예시, 디테일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식 에세이는 디테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거짓말과 아닌 것의 차이는 디테일이 만들거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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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하게 적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본 잘 쓴 에세이들은 펀드레이징 했을 때도 얼마를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레이즈를 했고 어떻게 어느 시간 내가 어떻게 롤을 테이크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엄청 구체적으로 나야 돼요. 내가 뭐 학생들과 협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거는 greatest talent나 skill이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봤던 인상적인 에세이는 이 친구가 뭐 양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가지고 뭐 왼손으로는 뭘 하고 오른손으로 뭐 한다. 그래서 좀 유머러스하게 작성된 에세이도 있었고 뭐 진짜 코딩을 잘하는 친구는 좀 학업적인 능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 코딩에 대해서 쓴 친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그렇게 이제 공부 외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카데믹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토픽은. 그리고 에듀케이션 어퍼튜니티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참여했던 서머 캠프나 리서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았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했었다.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어떻게 나의 학업적인 영향을 미쳤고 나중엔 어떻게 극복했다. 이제 학업적에 미친 영향을 꼭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챌린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어떻게 아카데믹 어치브먼트에 영향을 줬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됐니. 유씨는 좀 이제 학구적인 걸 좀 많이 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학구적인 문항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 좀 쓰기가 좀 편하긴 해요. 예를 들면 너는 어떤 아카데믹 서브젝트에 좀 인스파이어 되냐, 좀 동기부여가 되느냐, 어떤 과목을 좋아하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도 좀 학업적인 에세이고, 근데 마지막은 너가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이제 컨트리뷰션 에세이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에는 컨트리뷰션이 나한테 갖는 의미, 컨트리뷰션에 대한 나의 생각까지도 좀 포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잘 주는데 저는 사실 뭐 시간이 너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플리멘털 에세이 다른 학교 것들 솔직히 많이 쓸 거잖아요. 거기에서 다이버시티 에세이나 퍼스펙티브 에세이 가져와서 이거를 좀 변형시켜서 써도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하게 에세이 작업을 하려면 학교별로 좀 비슷한 주제끼리 한번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시간상으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 물어보는 질문들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 전공하고 싶냐? 왜 우리 학교 오고 싶냐? 너는 그 다이버시티 커뮤니티에 어떻게 기여를 할 거냐?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냐? 너의 가치관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다 한 번씩 모아서 작업을 좀 하면은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팁은. 그래서 이제는 Q&A 시간인데 Q&A가 이제 좀 도착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Q&A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한번 하고 이제 Q&A를 이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폴 컨설팅을 이제
3년 정도 이제 맡으면서 이제 엄청 키워왔고 이제 아이비리그도 이제 매년 저희가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옵셔널로 변했을 때도 탑 40위까지도 이제 배출을 하고 있고 이제는 중요한 게 이제는 더 뭘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실 완성된 걸 가지고 스토리 메이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폴 컨설팅은 스토리 메이킹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인생을 반을 살았고 미국에서도 반을 살았기 때문에 이 원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미국 분들이 원하는 것과 이제 한국에서 준비할 때 이제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이 이제 그리고 곧 마감을 할 거예요. 이제 8월 달이나 이제 9월 초에 이제 마감을 해서 딱 두 자리 남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재 학생들 에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현재 컨설팅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2명 이상 더 받는 거는 좋아하지 않고 저도 그분들에게 드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저희 고객들에게 포커스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자 이제 저희 고객님들에게 이제 포커스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두 자리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플러스 친구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좀 안내를 추가적으로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스토리 메이킹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뭔가 점수는 다 됐는데 스토리 메이킹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이 이제 좀 상담을 좀 진행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Q&A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Q&A를 좀 접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질문. 저희가 SAT 리딩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리딩 점수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라이팅이나 매스 같은 경우 좀 단기적으로 테크니컬한 부분이 좀 많으니까 단기간에 좀 올릴 수 있는데 리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책을 많이 읽으면 단기적으로도 오르는 학생들을 좀 봤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을 리딩 점수는 단기적으로 올리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솔루션을 찾고자 하면은 밤새서 책을 계속 읽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너블을. 그래야지 리더십 패시지에서 이제 그 직면했을 때 좀 자신감이 생기고 아니면 히스토리 패시지 같은 경우에 나오는 토픽들이 좀 뻔하잖아요. 우먼스 라이트나 뭐 우먼 서프레이지 그리고 뭐 흑인 관련돼서 이제 그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토픽 같은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토픽을 좀 공부를 해서 배경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 비슷한 연도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소설 같은 걸 좀 읽으면은 리딩 점수가 그나마 좀 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12학년 가을에 원서를 쓰게 되면 지금 11학년인데 내년 SAT 시험을 8월 시험까지는 볼 수 있는데 10월 달까지 보고 얼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귤러는 12월 시험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 대학 지원 시 여기 인터보다는 도메스틱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아까 제가 스펙 공개해 드렸죠. 그러니까 합격자 스펙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A 대학원을 나왔어요. 자녀가 A 대학교 학부 과정을 지원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게 흔히 레가시라고 해서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완전히 성적이 일치하다 그러면 이 학생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은 이제 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그 대학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계속 도네이션을 했으면은 그게 일반적으로 좀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학년이다. 근데 내가 간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다 하면은 도네이션을 좀 하시는 걸 좀 적극 추천을 드려요. 미국에서 어떤 수준의 대학을 나오면 현지에서 취업이 잘 될까요? 이거는 이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들이 없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질문인데